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국적이 맨섬, 맨 아일랜드 있나요? 맨섬은 어디 있는 곳입니까? 영어로 나라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아일랜드 맨. 나라인가요? 저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은데 맨섬. 굉장히 특이합니다. 예, 작아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40,000? 40,000. 얼마입니까? 한 4만 명? 이야, 그렇군요. 그런 나라가 있었군요. 예. 또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 오.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어떤 언어를 쓰나요? 불어를 써요? 오. 꺼몽사바. 트비엥. 코트디부아르 아프리카 적도쯤에 있나요? 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왔습니다. 네, 정말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Why Korea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혹시 한국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 있나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 Where are you from? 그럼 영어로 하면 알아들어요? 네,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 제가 영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오케이? 뭐 아이니? 자, 여기 보면요. 조금 앞에 제가 쓴 건데 이 위에 보면 여기 위에 보면 맨 위에 G equal G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이니까 아시겠죠? 저 G 앞에 있는 G는 우리가 RG자예요. 영어로 knowledge. 뒤에 있는 G는 wisdom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옛날에 중국에서 저 두 개의 글자는 똑같은 의미였어요. 같은 의미였어요. 다시 말해서 지식은 곧 지혜입니다. Knowledge is wisdom. Without knowledge, without wisdom. 지식이 없으면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 지식과 지혜의 기초는 뭔지 아세요? 암기예요. 외우는 것. 아시겠죠? 공자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다. 네. 공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자, 이게 넘어갈게요. 복잡한 거.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The world is the totality not of things but of fact. 세상은 사물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팩트가 모여 있는 것이다. 그럼 팩트란 무엇인가? 팩트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애슐리안 엑슬이라는 겁니다. 아슐리안 돌도끼. It's just a stone. 그냥 돌이에요, 돌. 근데 이게 한국에 있어요. 저 애슐리안 돌도끼는 지금부터 30만 년 전 구석기 시대 때 원시인들이 쓰던 돌이에요. 유럽의 학자들이 예전에는 저 돌도끼는 유럽에만 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은 구석기 문화라는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 수밖에 없죠. 전문가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1977년 봄에 우리나라의 휴전선 근처에 있는 연천이라는 곳에서, 전공이라는 곳에서 그렉 보웬, 오른쪽에 있는 모자를 쓴 군인이 그렉 보웬이에요. 저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1977년에 미국의 인디애나 주립대학을 다니다가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고고학을 했습니다. 고고학. 전공을 하고 한국에 와서 주한미군 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여자친구와 함께 일요일에 피크닉을 갑니다. 피크닉 갔는데 여자친구가 이게 돗자리 깔고 앉아서 놀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뭘 만지고 있었어요. 돌을. 그렉 보웬이 딱 보니까 뭐예요? 책에서만 봐왔던 애슐리안 돌도끼. 구석기 시대의 애슐리안 돌도끼야. 그래서 그 여자친구 이름이 상미예요. 한국 여자인데 갖고 놀다가 던지려고 하다가 스톱! Give me that stone.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구석기 시대 30만 년 전의 돌도끼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고고학 전공자니까. 이상한데? 잠깐만. 주변에 보니까 몇 점의 돌도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연합뉴스의 그림은 그로부터 30년 뒤에 저 그렉 보웬이라는 분이 한국에 다시 옵니다.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은 상미 보웬이에요. 1977년 그와 함께 애슐리안 돌도끼를 발견할 때 피크닉을 갔던 여자친구가 결혼을 했죠.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연천에 가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선사시대 박물관이 있고 그 선사시대 박물관은 그 애슐리안 돌도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제25회 연천 구석기 축제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매년 5일 동안 구석기 축제를 해요. 저 구석기 축제에 30만 명이 옵니다. 30만 명. 30만 명이면 맨섬의 인구의 몇 배예요? 거의 7, 8배가 되는 사람들이 저 구석기 축제를 보러 옵니다. 왜? 그렉 보웬이 애슐리안 돌도끼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렉 보웬이 애슐리안 돌도끼를 발견하기 전에 그 애슐리안 돌도끼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띵이야, 띵. 30만 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농부들이 지나가다가 발로 건드리고 갔어요. But he doesn't know what it means. He doesn't know how much important it is. 상미 보웬, she thought she didn't know how important it is. She think it's just a stone. When he threw it away, Greg Bowen saw it. He said, "Stop. Please, 상미, don't throw it.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stone." 그렉 보웬만이 그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렉 보웬이 그걸 봤을 때 그것은 thing에서 fact가 됩니다. 어떤 것이 thing이고 어떤 것이 fact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은 바로 knowledge, free understanding.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돌은 그냥 돌이 되죠. thing이 되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려면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그것은 단지 thing이 아니고 팩트가 됩니다. 그저 하찮은 돌덩어리 30만 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Nobody knows it. 그렉 보웬만이 그것을 알아봤죠. 여러분이 위스덤이나 나리지가 없다면 여러분도 그 돌을 밟고 지나갈지도 모르고 던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나리지와 위스덤이 있어야 그것을 알아볼 수 있고, 그것이 가치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돌도끼가 있다? 돌도끼를 본다? 돌도끼를 돌이 아닌 애슐리한 주먹도끼로 인식한다라는 3번이 팩트고요. 3번을 인식하려면 free understanding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코리아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어요. 거의 이 코리아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입니다. 수많은 팩트가 있어요. 코리아에는 수많은 히스토리가 있고 매일 이벤트가 벌어져. 매일매일 이벤트야. Every night drink. Every night party.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다가 외국에 가면 심심해. No fun. 아시죠? 이걸 아는 사람이면 이제 거의 한국에 적응이 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락, 이것이 인터레스트란 뜻인데 락 없이는 못 살아.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The end of the language. 맨섬에서 오신 분, 학생. What is your name? Thomas? Can you read it in English? The end of the language is the end of the world. 와, good pronunciation. Côte d'Ivoire. What is your name? Excuse me? Edgar. Okay. Edgar Allan Poe. Something like that. Edgar, can you read it in French? 우와. Fun. Chinese? 盐的尾是世界的尾。 다 아시겠죠?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언어의 경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계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어의 동물이기 때문에. 청춘 인문 논장판 뭘로 발표합니까? 말로 발표하죠. 언어가 90%입니다. 지식의 근본도 언어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언어와 어휘를 알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식의 한계를 규정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음악가 러셀 셔먼이라는 사람은 어휘의 한계가 그의 상상력의 한계다. 그래서 이 러셀 셔먼이라는 사람은 피아노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피아노 프로페서인데 그의 학생들에게 피아노 악보를 잘 보고 오세요, 이런 어사이먼트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잡지와 책을 보고 여러분이 몰랐던 어휘를 써오세요, 이런 과제를 내줍니다. 음악가인데. 왜? 이 사람이 피아노 교육을 하다 보니까 피아노 실력은 비슷비슷해.
근데 어떤 한계에 다다르면 어떤 사람은 그 한계를 넘어서고 어떤 학생들은 그 한계를 못 넘어가. 그 차이가 뭐냐? 가만 보니까 얘는 말도 잘하고 책도 많이 읽었는데 얘는 말도 잘 못하고 책도 잘 못 읽어. 그 차이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야. 러셀 셔먼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언어의 한계를 넓히기 위해서, 언어의 한계가 넓어지면 상상력의 한계도 넓어지고 여러분들의 세계도 넓어집니다. 한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알파벳을 가진 나라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라이샤워 교수가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독창적인 문자를 가진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랬어요. 또 네덜란드의 학자가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 또 영국 서섹스 대학교 G. 샘슨, 문자 자체가 소리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과학적인 문자. 이렇게 위대한 한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 상상력과 창의력의 바운더리가 크고 넓을 수밖에 없어요. 저 비트겐슈타인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우리 한국의 특징을 다 얘기해주고 있어. 확신이 없는 자만이 확률을 이야기한다. 확신이 없는 자만이 확률을 이야기한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인데 비트겐슈타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다 얘기해줘요. 한국인의 특징, 확신이 있어. 왜? 불교, 유교, 기독교의 세계적인 집합지. 두 번째 특징, 강한 생존력. 이 코리아는 외국에서 이렇게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Many war.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everyday war. war. 오케이? 진짜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모 아니면 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모 아니면 도? 그리고 높은 문화 수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가 있고 IT, 한류, 컨텐츠 강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나라예요. 이 대한민국, 코리아. kind of. 밤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 많아요. 빨간 십자가. 그런데 이 불교가 전례가 됐어요. 이렇게 불교. 고려는 한국 역사를 보면은 예전에 세 개만 외우시면 돼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 고려, 그 다음 조선, 그 다음 대한민국인데 고려에서 이제 코리아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어요. 불교의 나라. 그런데 1377년에 한국 사람들이 직지라는 걸 만들어요. 직지는 뭐냐면 금속 활자로 불교의 경전, 불교의 바이블을 금속 활자로 찍어서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백운 스님이라는 분이 지은 불교 이야기를 금속 활자로 찍어낸 게 직지예요. 직지. 저것은 바로 불교라는 인문학과 금속 활자라는 기술,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것인데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입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 직지예요. 직지를 만들고 나서 한 80년 뒤에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찍어요. 그러니까 코리아의 금속 활자는 세계에서 제일 처음 만든 발명품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직지는 지금 어디 있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어요. 자, 유교. 우리나라 또 유교 하면 또 대단하죠. 유교. 네? 공자님, 공자왈, 맹자왈. 대단한 겁니다, 이거.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유교적인 전통은 정확한 유교적인 전통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장유유서 공자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공자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지만 나이를 따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를 따져. 민증을 까야 돼. 항상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야 돼. 자, 유교의 나라예요. 이렇게 유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기독교.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전도되는 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계 최대의 개신교 신자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80만 명이야. 일요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오는 신자가 80만 명이야.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가 또 우리나라에 있어요. 네. 명성교회라고. 세계 최대의 군인교회, The world biggest military church.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논산훈련소에 있어. 논산훈련소. 논산 신병훈련소에 있어. 이게 세계 최대 군인교회야. 또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성격이. 코리안 피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못된 사람이 많아. 극단적이야. 세르비아에 가서 좀 배워야 돼. 우리가 좀. 착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 보세요. 사우스 코리아는 세계에 유례 없는 민주정치, 세계에 유례 없는 사우스 코리아 디모크라시 트래디셔널 사우스 코리아. 알죠? 작년 말고 재작년 겨울에 우리가 촛불 집회가 있었잖아요. 촛불 집회. 이 한국 사람들이요, 굉장히 민주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거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근대사, 현대사를 보면은 6.25 전쟁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하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것이 4.19 혁명이고, 그 이후에 박정희 씨가 독재를 하니까 부산 마산에서 부마 항쟁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그리고 전두환 씨가 또 독재로 정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광주 항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이후에 또 민주주의가 왜곡이 되고 잘못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촛불 들고 일어난 것이 촛불 항쟁이죠. 한국 사람 손들어 보세요. 대한민국 국적. 자, 박수 쳐주세요. You deserve it. 정말 자랑스러운 민족이에요. 그런데 북한, 노스코리아, 세계에서 유례없는 독재. 와, 극과 극이야. 강한 생존력. 자,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인데요. 고조선 시절에 중국의 연나라와 한나라가 고조선한테 굉장히 시달립니다. 중국의 한 다이너스티 쳐들어오면 고조선 사람들이 다 물리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고구려가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 그 당 다이너스티 이런 사람들, 신라, 중국 당나라를 물리쳤어. 고려, 원나라를 몰아냈어. 조선은 모르겠지만 북한은 미국을 괴롭혔고 남한은 중국을 괴롭혀요. 자, 2017년 4월 미국 중국 정상회담 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한창 북한에서 노스코리아에서 북핵 위기가 있었어요. 이 핵실험을 하느니 마느니 하니까 트럼프 앵그리, 시진핑 앵그리. 그래서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나서 시진핑에게 당신이 좀 북한 사람들을 좀 진정시키고 좀 컨트롤해라 그랬을 때 시진핑이 뭐라고 그랬냐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수나라 당나라 때 얼마나 당했는데요. 북한은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억이 오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죠. 이게 세계 공용어예요. 빨리빨리. 왜 도대체 이렇게 빨리빨리가 됐냐? 지금 우리나라 900번의 침략을 당했어요. 900번, 역사적으로 900번. 중국, 차이나, 일본, 미국 900번을 침략당하니까 천천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 Very dangerous. 천천히 하면 죽어.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를 10년 전에 갔는데 거기 에스토니아에 어떤 분을 이제 만나서 친하게 됐는데 내일이 무슨 국가 기념일이라 자기네 쉬어야 된대. 무슨 기념일이냐? 우리가 에스토니아에서 러시아하고 엄청 큰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죽었어. 몇 명 죽었는데 250명. 이걸 기념한대. 큰 전쟁이었대. 우리는 그냥 불 나면 250명 죽어요, 막. 우리 전쟁이 나가지고 죽는다. 그러면 한 10만 명이 죽어야 이게 역사에 남아. 그렇게 우리가 참 슬픈 민족입니다. 빨리빨리 도망을 가야 돼. 안 도망가면 죽는 거야.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서 나도 사야 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나도 사야 돼. 얘네들은 샀는데 내가 안 샀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잘 보세요. 흥남철수 10만 명이 배를 타고 가야 돼. 이게 지금 뒤처지면 죽는 거야. 다 몰려가서 같이 살아야 돼. 빨리빨리. 1950년 12월 15일. 자, 보세요. 2010년 어느 남자 중학교 졸업식. 다 노스페이스야. 다 노스페이스. 남이 노스페이스 입었는데 내가 노스페이스 안 입으면 난 죽는 거야. 근데 2017년 중학교 앞에 다 롱패딩이 다 롱패딩. 에브리바디 롱패딩. 다 롱패딩. 나 롱패딩 아니면 나 죽는 거야. 김밥 말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거 없어. Only Korea.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 그런데 한국이 문화 강국이 된 이유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닐 것 같죠? 네. 한국은 반도라서 고립되어 있을 것 같죠? 한국은 위대한 중국과의 접촉을 통해서 중국에서 그 옛날부터 수많은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떤 문화의 지금 강국이 된 어떤 토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위대한 대륙의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해양 국가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시는데 14세기까지만 해도 14세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목선을 만들 수 있었던 나라가 세계에서 딱 두 나라 있었어요. 차이나, 코리아. 물론 영국, 에스파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주장하겠죠. 14세기, 15세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양질의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던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었어요. China and Korea. 고려자기, 중국자기. 엄청난 개방적인 사람들이고 엄청난 기술력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코리안 사람들은. 그리고 적응과 창의, 풍부한 스토리텔링.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구라라고 그래요.
자,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미다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 마이다스라고 그래요. 이 마이다스 왕은 어느 날 그 마이다스 왕은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어느 날 신과 인간이 경쟁을 하는데 인간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미다스 왕 벌을 받았어요. 어떤 벌을 받았냐면 귀가 당나귀처럼 커지는 벌을 받았어요. 그리스 신화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발하는 사람이 왕의 머리를 잘라주다 보니까 왕의 귀가 이렇게 크잖아요.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돼? 큰일 나. 그래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혼자 어떤 동굴에 얘기를 했어요. 동굴 속에서. 근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그 동굴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말이 울려나와. 이게 그리스 신화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 우즈베키스탄에 있어요 이게? 우즈베키스탄 어떤 왕이 당나귀 귀예요? 아니요, 그 다음에 기 말고 그 뭐지 사슴 같은 동물 여기 뭐 있잖아요. 판? 예, 그런 거. 그래서 그 어떤 왕이 그런 거 생겨요. 그래서 그 이발사가 와서 머리를 감고 그래서 누구한테 말하면 무당이가 가서 우물에 가서 얘기해요. 와우. 그럼 우물에서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그거 알려주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오, 비슷하죠, 그죠? 또 다른 나라 이런 이야기 있나요? 다른 나라에? 어디? 우즈베키스탄이랑 가까운 나라 타지키스탄인데 타지키스탄. 오케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신기해. 타지키스탄 수도가 어디예요? 네, 예? 두샨베. 두샨베? 알듯 말듯. 삼국유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삼국유사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라의 경문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1200년 전에 왕 위에 오르자 왕의 귀가 갑자기 길어져서 나귀의 귀처럼 됐는데 오직 왕후와 궁인들은 모두 이를 알지 못했고 오직 머리에 쓰는 이 관 만드는 사람만이 알고 있었다. 그는 평생 이를 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죽을 때 도림사 대밭 속으로 들어가 외쳤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후에 바람이 불 때면 대밭에서 그런 소리가 났다. 신기하죠?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석굴암에 있는 불상 이렇게 생겼어요. 석굴암. 기원 후 750년에 만든 석굴암의 불상. 금동 미륵 보살 방가 사유상. 이거 역시 AD 7세기에 만든 건데 신라 또는 백제에서 만들었어요. 일본에 가면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불상이 있어요. 일본 국보야. 간다라 지역의 불상입니다. 간다라 지역의 불상. 간다라 지역은 인도에 있어요. 인디아 북쪽. 트로이에 가면 디오니소스상. 트로이에서 발견된 디오니소스상. 트로이는 어디냐면 터키. 그런데 점점점 과거로 가는 거예요. 아테네에서 발견된 디오니소스 머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간다라 미술이 전파가 되는데 그리스에서 간다라로 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가서 일본까지 가요. 따라해 보세요. 간다라. Repeat me. 간다라. 인도에 있는 미술인데 이 미술이 원래는 그리스에서 시작이 돼서 그리스에서 우즈베키스탄을 거쳐서 터키를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옵니다. 이게 간다라 미술이에요. 그런데 미술만 전파됐겠어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가 원래 그리스 신화였는데 그리스에서 우즈베크를 갔다가 인도로 갔다가 중국 갔다가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융합이에요. 그래서 culture is fusion이에요. 퓨전이 없으면 컬처도 없는 거예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우리나라 거야. 우리나라 건 줄 알았죠. 우리나라 고유인 건 줄 알았죠. 고유 오리지널이라는 게 퓨전이에요. 퓨전이 오리지널이에요. 다 저기서 온 겁니다. 오면서 변화가 되고 바뀌고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온 거예요. 문화는 융합이, 컬처는 퓨전이에요. 더 퓨전이 컬처고 섞이는 것이 문화고 멀티컬처 is culture. 여러분에게 그 하나의 우리나라 고유로 내려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처용랑의 노래라는 건데 향가라는 건데요. 동경 밝은 달에. 동경은 옛날 신라의 수도고 지금은 경주라는 도시예요. 경주. 동경 밝은 달에 밤새 논일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여라.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네 것인고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 약간 옛날 말이 섞여 있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처용랑이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아랍 사람이에요. 뭐 모로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설이 있어요. 처용랑이라는 사람이 아랍의 상인일 수도 있다. 신라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1000년 전에. 왕이 보니까 잘생기고 능력이 있어서 관직에 임명을 합니다. 귀족이 됐어요. 노블맨.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처녀와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둘이 함께 지냈는데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신라의 수도 서울은 굉장히 발전된 곳이었어요. 밤새 노는 거야 얘가. 밤새 클럽에서 밤새 놀아. 밤새 놀다가 집에 그러니까 외박을 하고 왔어. 하우스에 딱 와보니까 집에 와보니까 다리가 넷이다. Four legs on the bed. 영어로 하니까 이렇게 야하지? 침대를 보니까 다리가 넷이어라. Four legs. 둘은 내 것인데 two legs is mine. 둘은 네 것인고 who is the last two. 그래서 처용랑이 해보니까 본디 내 것이지만 it is mine. Two leg is mine originally. 콩그리시다.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 What can I do? Somebody stole.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두 개의 다리는 처용랑의 아내입니다. 처용랑's wives. 나머지 두 개는 누구 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 다른 남자겠죠. 네. 그런데 그 somebody else인데 역신이야, 역신. 역신은 뭐냐면 monster. monster who translate disease. 오케이? 그 전염병을 옮기는 귀신, 전염병을 옮기는 귀신, 뭐 콜레라, 말라리아, 뭐 이런 거 옮기는 귀신을 역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처용랑이 저렇게 노래를 하니까 그 역신이 몬스터가 침대에서 뛰어나와서 무릎을 딱 꿇고 처용랑에게 용서를 빌죠. 아, 이렇게 관대하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당신의 얼굴이 있는 곳은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라 사람들은 집집마다 처용랑의 얼굴을 붙였어요. 민간요법이에요. 전염병을 막는 민간요법.
자, 이런 모든 것이 다 우리나라의 문화 융합의 퓨전 컬처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삼국지에 보면 삼국지는 중국 사람들이 쓴 우리나라 역사서예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썼어. 뭐라고 썼냐? 부여 고구려 사람들은 밤새 놀며 가물을 즐겼다. Enjoy overnight and they drink and dance. 이게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서 보니까 쟤들은 맨날 밤새 놀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춘다 이거야. 왜 코리안 놀기 좋아하죠? 저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구당서에 보면은 구당서라는 건 뭐냐면 당나라 당 다이너스티에서 쓴 히스토리인데 당나라 사람들이 쓴 역사서야. 고구려 사람들은 마을마다 서당을 만들어서 서당 뭐예요? 스쿨. 글을 읽었고 read the books 공부하기를 좋아했다. like study.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시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밤새 놀고 술 마시고 춤을 추는데 다음날 아침에 또 와가지고 공부해. 시험 공부. 무서운 애들이야 얘는 진짜. 착한 애들은 아닌데 무서운 애들이야. 자, 그래서 21세기 세계 속의 한국 자동차 세계 6위 411만 대. 조선 2018년 2월 현재 세계 1위. 배 만드는 거예요. 배, 쉽. 그 다음에 IT 2017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이용률 2위야. 그리고 중요한 건 청년 스마트폰 이용률 1위. 청년 스마트폰 이용률 1위.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2위. 1위가 어딘지 알아요? 중국? No. 1위가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있어요? 아이슬란드. 영국 위에 아이슬란드. 한참 위죠. 영국 한참 위. 아일랜드 아니고 아이슬란드. 그래서 한류가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가고 있고요. 뭐 이러면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지혜를 배우게 돼요. 문화라는 건 서로 부딪히면서 지혜를 배우고 한국의 인트레스트, 호학. 한국 사람들 의외로 공부 열심히 한다? 따라가려면 열심히 해야 돼. 또 열정, 패션, 에너지로 세계 문화 창조에 기여합시다. 감사합니다. 땡큐.